점차 분위기가 고조되는 LOL 챔피언스 스프링 2014. 수요일에 진행된 8강 시조 경기는 CJ 블레이즈가 특유의 운영력으로 KT 에로이즈를 꺾고 승리, 우승 문턱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금요일에는 나진실드와 KT 블리츠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전통의 명가 나진실드와 상승세인 KT 블리츠의 대격돌, 박빙의 승부를 함께하세요. 한치 앞도 할 수 없는 승부 LOL 마스터즈 2014. 오늘 펼쳐진 롤 마스터즈 1위 쟁탈전, SKT T1과 삼성의 맞대결은 SKT T1의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활약, 1위 자리를 확정하면서 자존심 회복에 성공했는데요. 일요일에는 나진과 IM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하나 남은 포스트 시즌 진출 티켓의 주인공이 가려지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봅니다. 8강 일정을 모두 마친 하스스톤 인비테이셔널. 승자연전 방식의 8강 3라운드. 빅게임헌터스의 하프가 선전했지만 세비즈에게 역전패. 이어진 6세트에서 트럼프가 하프의 서력전에 성공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자이언츠의 아토시스가 활약하며 팀을 최종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주 패자부활전에 오른 박태민과 하프. 한 팀에서 적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운명적인 대결을 직접 확인하세요. 한 주간의 게임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게임 플러스. 안녕하세요, 권희슬입니다. 제 옆에는 두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게임계에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 2011년 10월이었죠. 문화연대랑 그 게임산업협회에서 셧다운제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위헌 소송을 냈는데 아무래도 7대2로 절대적인 숫자가 합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의 자유보다는 청소년의 어떤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결과를 내서 좀 안타까운 결론이 났네요. 네. 사실 근데 여러 가지 있지만 이번에 소수 의견을 냈던 두 명의 의견을 사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이나 다양성에 대해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즉 과도한 문화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는 측면이고요. 사실은 이게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사실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과도한 규제라는 거죠. 사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게임 산업에 대해서 합리적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합헌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슬픈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 시작을 조금 안타깝게 시작을 했는데 자, 분위기를 이번에 좀 바꿔서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본 지 리포트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게임 하면 생각나는 고퀄리티의 화려한 그래픽. 그런데 이를 뛰어넘는 그래픽 종결자가 모바일에 등장했습니다. 액션의 끝을 잡아하는 블레이드4 카카오가 그 화려한 시작을 알리기 위해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1년 6개월 개발 기간을 거쳐서 최고의 그래픽 퀄리티와 액션성 그리고 타격감을 기록을 하고요. 다양한 모드의 재미들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깊은 재미를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블레이드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는 등 깊이 있는 게임 소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기자들 속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뛰어난 외모와 몸매 그리고 빼어난 진행 실력까지 남심 한번 제대로 사로잡는 최고의 아나테이너 공서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드4 카카오의 홍보 모델이자 오늘 기자 간담회 MC를 맡은 공서영입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 현장에선 공서영이 모델로 등장하는 CF와 메이킹 필름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요. 사실 게임 마니아라고 친구들이 많이 불러요. 요즘은 스마트폰 게임도 많이 하고 예전에도 컴퓨터 게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게임 모델에는 참 제가 생각해도 적합한 것 같아요. 야구뿐만 아니라 게임에서도 일가견이 있다는 공서영. 그렇다면 공서영이 생각하는 블레이드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공서영이 생각하는 블레이드의 매력 첫 번째, 최상의 그래픽 퀄리티와 생생한 타격감. 블레이드는 4시 33분이 진행하는 거장과의 콜라보레이션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영화 같은 연출이 특징인데요. 저희 게임은 높은 그래픽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만여 개 이상의 그런 폴리곤을 사용해서 높은 디테일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타격감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는 적을 라곤하는 오토 라곤 기능이라든지 대시 무브의 기능이라든지 상대방을 타격했을 때 잠깐적으로 멈추면서 타격감을 극대화하는 그런 프리징 기능이라든지 언리얼 엔진 3를 사용. 다양한 효과들을 적용해 현존 최고의 그래픽과 타격감을 선사합니다. 매력 두 번째, 새로운 네트워크 플레이. 블레이드만의 특별한 시스템. 무려 10명의 유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는 실시간 10인 난투장입니다. 모바일 게임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없었던 그런 다수가 서로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기존 온라인 게임에서 느꼈던 그런 이제 박진감 넘치는 전투의 재미들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이드에는 난투장 외에도 싱글 스테이지를 비롯 1대1 대전, 무한 던전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점. 그래서 1대1 대결 같은 경우는 기존 격투 게임이나 볼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그런 대전 격투의 묘미들을 최대한 살렸고요. 그리고 동시에 무한 던전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이 최고 100층까지 도달하는 그런 다양한 던전 사냥을 통해서 최고의 강함을 뽐내고 동시에 유니크한 보스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드 등 다양한 모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와 새로운 시스템이 합쳐져 더욱더 풍성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매력 세 번째,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안정적인 서비스. 높은 그래픽 퀄리티와 액션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용량을 자랑하는 블레이드. 저사양의 그런 스마트폰에서도 빠른 구동이 가능하며 3초 이내의 짧은 로딩 시간을 통해서 유저에게 아주 쾌적한 그런 플레이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이드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비스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앞으로 블레이드4 카카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 공서영한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월 22일 정식 출시. 액션 RPG의 끝을 보여줄 블레이드4 카카오. 그 역사의 시작을 함께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고 있는 판타지 RPG 영웅전설 시리즈. 일본식 판타지 롤플레잉 게임으로 플레이의 자유도 없이 오직 게임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 작품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흥미진진해지는 팔꿈사의 6번째 궤적 시리즈가 돌아왔다. 저희 SCK에서 올해 상반기에 발매할 타이틀 라인업을 발표하고요. 영웅전설 섬의 궤적의 한글화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니혼 팔꿈사의 대표작 영웅전설 섬의 궤적 발매 소식으로 한자리에 모인 기자들. 행사 시작과 동시에 펼쳐진 치열한 취재 경쟁. 아주 특별한 주인공이 함께있기 때문인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니혼 팔꿈사의 콘도 토시히로 대표. 그가 직접 한국을 찾은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韓国の方にゲームをお届けする機会が減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 SCE ソニーコンピューター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様の方から今回ご提案をいただきまして、タイミング的にですね僕らとしては非常にそういった事情もあったのでぜひやらせていただきたいと。 이번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영웅전설 섬의 궤적은 궤적 시리즈 발매 10주년을 기념하고자 제작된 타이틀로 전 작품에 비해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지 많은 유저들의 궁금증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 영웅전설 궤적 시리즈는 천공의 궤적 FC를 시작으로 제로의 궤적, 벽의 궤적 등 다양한 시리즈로 유저들을 찾아왔는데요. 특히 이번 섬의 궤적은 기존 시리즈의 색깔을 빼고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韓国のユーザー様から、たまに手紙をいただくことがあってですね、やはりファルコムのゲームを韓国でも出してほしいと。で中にはですね翻訳を手伝うから、出してほしいといった非常に熱烈な、手紙をいただくこともあってですね、そう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ソニー様の提案を受けて直接今回の、千の奇跡発売というところに、至りました。 그렇다면 새 옷으로 꽃단장한 영웅전설 섬의 궤적은 어떤 것들이 크게 바뀌었을까요? 변화된 점 첫 번째, 궤적 시리즈 최초 풀 3D 도입. 그래픽의 개성과 탄탄한 스토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대한 세계를 풀 3D로 구현해 배경을 한층 업그레이드. 변화된 점 두 번째, 영웅전설 섬의 궤적만의 캐릭터. 100명이 넘는 다채로운 인물과 고유의 캐릭터성을 가진 NPC의 등장. 또
기존 궤적 시리즈와는 달리 사관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이라는 점. 여기서 잠깐! 섬의 궤적 발매 소식과 더불어 유저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섬의 궤적 2에 대한 이야기? 千の奇跡2はですねこれだけは自信を持って言えるのは奇跡シリーズ、何作もこれまで出してきましたし、英雄伝説を含めると非常にたくさんのタイトルをリリースしてきたんですけれども 이날 행사에서는 5, 6월 달에 발매 예정인 타이틀에 대한 소개도 함께 언급됐는데요. 피파 14, 로스트 인 더 레인 등 올 상반기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선보여 게이머들의 즐거움을 배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 여름 PS3 및 PS 비타 플랫폼으로 정식 발매되는 영웅전설 섬의 궤적 한글판. 이번에는 어떤 매력으로 유저들의 혼을 쏙 빼놓을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뿅뿅뿅뿅! 어릴 적 오락실에서 즐겼던 수많은 게임들. 이 중에서 추억 돋는 작품이 2014년 현재 그 느낌 그대로 돌아왔다. 바로 이곳! 구미코리아에서 개최한 미디어데이에서 공개된 게임이 바로 그거! 상반기 저희 라인업과 저희가 일본에서 가져온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IP를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본에서 물 건너온 따끈따끈한 다양한 작품들 대공개! 하지만 간담회 시작 지점까지 꼭꼭 숨겨놓아 모두를 혼란에 빠뜨린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물방울 추억이 방울방울 퍼즐 버블 되시겠다! 나름 그래도 저희가 IP 자체가 네임밸류가 있고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유저들한테 좀 큰 임팩을 주고자 그렇게 좀 숨겨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즐겨봤을 퍼즐 버블. 이거 뭐 그때 그 퍼즐 버블 그대로 그 모바일에 옮겨놓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이 게임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퍼즐 버블은 정말 편안함과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정말 어려움이 공존하는 게임입니다. 기존의 오락실에서 저희가 플레이를 하고 있었던 그런 귀여운 캐릭터나 그런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그대로 살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또 스테이지를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흥미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추억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새로운 느낌? 이렇게 변화된 퍼즐 버블 이외에도 구미코리아는 색다른 게임들의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진격 1942, 브레이브 프론티어 등 많은 게임들을 이미 인기 판열에 올려놓은 구미코리아. 새로운 라인업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정말 회사 자체의 수익만을 노리는 게임이 아닌 고객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고 게임 퀄리티 자체에 있어서 높은 게임을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사랑을 바꿔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 회사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득한 옛 향수에 젖어들고 싶다면 일본 특유의 감성 가득 게임을 내 손 안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아나테이너 공소용도 즐기는 모바일 게임. 출시 3일 만에 정말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액션 RPG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진상군 무쌍을 개발했던 그 김재영 대표가 이끄는 액션 스퀘어가 이걸 개발했어요. 거기서 언리얼 3 엔진으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모바일에서 그렇게 구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거기다 안정성까지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거기에 4시 34분이라는 어떤 중견 게임사, 탄탄한 중견 게임사 같이 서비스를 하면서 이 그 게임사가 코어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상승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공소영 씨도 함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더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롤챔스. 이제 결승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팀의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2012) 스프링 시즌부터 3년 차에 접어든 온게임 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리그. 현재 롤챔스 스프링 2014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 과연 이번 시즌에는 누가 새 역사를 쓰게 될까? 오랜 기간 해설로 자리매김한 게임 해설가 강민, 그리고 해설계에 떠오르는 샛별 이현우와 함께 롤챔스 스프링 2014 시즌 8강부터 결승까지 G포커스에서 집중 분석해본다. 4월 8일 진행된 롤 4.5 패치, 신규 정글러 아이템 추가, 룬 밸런스 조정, 신규 스킨 등
다방면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이루었는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챔피언과 소환사 주문의 밸런스 수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롤챔스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이미 8강 때부터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텀 라인전이 좀 많이 달라졌죠. 소환사 주문이 좀 많이 바뀌어서 탈진을 드는 선수들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회복, 풀감소도 있고 그리고 이속 증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용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라인으로 보자면 바텀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좀 특혜를 많이 받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이용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핫한 챔피언이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소라카라는 챔프예요. 소라카가 지금 뭐 미드나 탑으로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서포터로 어쨌든 기용이 됐다는 건 충분히 미드 탑도 지금 이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해외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롤챔스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많은 변화가 있던 롤챔스. 이 중 가장 큰 충격 사건이 있었으니 승부의 세계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이것을 증명하듯 영원할 것만 같던 패왕 SKT T1K는 롤챔스 8강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다. 천하통을 이뤘던 SK텔레콤이 바로 탈락했고 8강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페이커. 이 페이커란 선수가 너무 잘했던 것도 커요. 정말 예전과 같이 미드를 압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다른 미드라이너들이 너무 성장을 잘했다. 그러니까 탑에서 예를 들어 임팩트 선수가 탑에서 항상 라인전을 이겼다면 게임의 승리로까지 연결되진 않아요. 바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미드는 달라요. 미드를 항상 라인전을 이기면 그 여파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정글러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정글러가 연결이 되면 탑 바톤도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의 승리로 연결이 되는 미드라이너가 만약 5대5를 가게 된다면 SKT K가 그전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까? 흔들리는 듯한 모습, 손발이 안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분명히 줬습니다. 뭐 이니시에이팅을 걸 때도 아군이랑 완벽한 그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에서 먼저 들어가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런 부담감을 털어내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결국 다시 푸만두 선수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한데 그 적응 기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SKK가 이번에 진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잘 나가던 SKT T1K의 탈락. 왕가를 몰락시킨 장본인이 있었으니 바로 성공적인 리빌딩을 완성시킨 삼성 오존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팀 삼성블루 역시 생애 첫 4강 진출의 기쁨을 맛봤는데 일단 삼성오존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에 대한 기량이 더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라인전에서 또 안 밀리다 보니까 본인들이 설계한 부분들이 잘 먹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불어 탑라인 루퍼 선수를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뭔가 캐리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팀의 기여도를 좀 더 높이겠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런 모든 부분을 봤을 때 진짜 삼성오존이 지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리고 삼성블루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데프트 선수의 활약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데프트 선수가 극찬할 정도로 데프트한테 이제 본인이 배울 정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력이 너무나 위로 올라와 있고 그래서 바텀이 너무나 단단하고 블루도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그런 팀이다. 공통되는 얘기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미드 선수 포지션의 변화가 그러니까 서로 팀을 바꾼 결과가 굉장히 잘 들어갔다. 삼성블루는 너무 평범해서 문제였어요. 뭔가 돋보이는 선수도 있고 뭔가 팀을 캐리하고 와 슈퍼플레이 나오고 이런 게 필요했는데 그런 점에서 다대 선수의 합류가 빛을 보고 있어요. 다대가 와서 여기 정말 돋보이게 하는 막 야스오로도 한번 캐리하고 투페로도 캐리하고 이런 모습이 삼성블루한테 굉장한 시너지로 그래서 양 팀의 기세가 쭉쭉 상승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여지네요. WCG 2013 한국대표 선발전 8강이 치러진 그날 삼성 오존과 블루가 맞닥뜨린 형제전에서 모두가 승리할 것으로 섬찍었던 오존을 꺾고 삼성 블루가 승자 판열에 올라섰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또다시 만나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졌다. 롤이 재밌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롤챔스가 재밌는 건 역시 형제팀 간의 내전이 있다는 점인데요. 내전이 왜 재밌는가 물어보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내전은 모르기 때문에 재밌다. 아무리 한 팀이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도 내전은 달라요. 삼성블루가 삼성오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무기를 많이 들고 나왔다면 오히려 삼성블루가 삼성오존을 꺾고
생애 첫 결승에 맛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롤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는데 굳이 예상을 하면 예, 오존이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지금 삼성 오존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삼성 블루의 약점은 어찌됐건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4강이 처음이란 얘기는 정말 이번 시즌만은 달라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승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은 보여요. 정말 강팀하고 붙었을 때 그 안정성의 부족함은 크게 나타날 겁니다, 결과는.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삼성 오존.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KT 블리츠, SKT T1K의 결승, 그리고 CJ 프로스트, 나진 소드 결승처럼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다는 것. 지금 롤판에 있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 같은 거를 전 믿는 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A가 이긴다고 막 이렇게 하면 B가 이기고 B가 이긴다 그러면 A가 이기고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저번 시즌이나 뭐 해당이 안 된 시즌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왠지 삼성 오존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 오존이 우승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그냥 들어요. 기존에 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우승을 예상을 해보라고 한다면 삼성 오존을 찍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는 낮은 실드를 한번 예상해보고 싶어요. 지난 시즌에 4강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이제는 약자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8강에 올라오면서 분명히 우리는 약자 아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과감하게 한번 진짜 낮은 실드 우승 가능성 한번 예상해봅니다. 2014 롤챔스 스프링 시즌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끝을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세계이다. 정말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팀도 없고 뭐 이런 말이 정말 나오게 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혼돈의 시대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롤챔스를 즐기시는데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린 가능성, 알 수 없는 세계. 이게 바로 우리가 롤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2014 롤챔스 스프링 시즌, 그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자. 네, 이번 시즌 롤챔스는 정말 혼돈의 세계, 알 수 없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리빌딩을 통해서 선수들이 많이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시즌을 거듭하면서 선수들의 성적 자체가 많이 기량 자체가 되게 상향 평준화가 됐죠. 그리고 롤 자체가 또 패치나 업데이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습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 딱 또 4.6 패치가 있었었는데 소환사 주문 회복이 또 하향이 조정이 됐고 그라가스는 다시 상향이 됐고 막 이래갖고 어쨌든 이 예측 불허의 재밌는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강부터 좀 제대로 예측을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 제가 그걸 알면 돗자리를 까야겠죠. 아, 네, 롤팬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을 이제 롤챔 4강전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다음은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알아보는 G랭크 4월 넷째 주 온라인 게임 랭킹 탑 20입니다. 먼저 20위는 아바 온라인, 19위는 마비노기 영웅전, 18위는 스타크래프트2, 17위는 메이플 스토리, 16위는 스페셜 포스입니다. 휘날리는 봄바람 아이템을 잡아라. 벚꽃 마블을 완주하면 아이템 교환권이 팡팡. 게다가 복귀 유저에겐 휴면 벚꽃 세트까지 증정. 봄맞이 한번 제대로 했다. 스페셜 포스가 16위. 계속해서 15위는 테라, 14위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13위는 워크래프트3, 12위는 리니지2입니다. 워스트 드레서에서 패션 리더로 대변신. 리니지2의 스타일 업 프로젝트. 샤방샤방 꽃잎으로 스타일도 업, 순위도 업. 2계단 상승한 리니지2 12위에 안착했습니다. 11위는 사이퍼즈가 차지했고요. 10위는 에오스, 9위는 리니지, 8위는 던전앤파이터, 7위는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초창기 스타리그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레전드 선수들이 돌아온다. 홍진호의 스타파이널 6. 추억을 자극하는 대회인 만큼 전문 평가단 순위가 무려 5계단이나 올랐는데요. 전체 순위가 2계단 상승하며 7위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6위는 블레이드 앤 소울, 5위는 피파 온라인 3, 4위는 아이온입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성장의 근원을 완성하라. 5종류의 조각을 모두 모으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내 손안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벤트로 PC방 전문 평가란 순위가 모두 상승. 아이온이 4위에 올랐습니다. 3위는 서든 어택, 2위는 디아블로 3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의 주인공은? 이번 주도 역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모바일 게임 순위입니다. 10위는 와라 편의점, 9위는 드래곤 플라이트, 8위는 애니팡 사천성이 차지했고요. 7위는 애니팡, 6위는 포코팡입니다. 포코팡 실력자들 전부 주목! 랭킹전에서 한 번 더, 한팡 붙자!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2차 랭킹전으로 유저들의 마음은 두근두근! 매출액이 한 계단 상승하며 6위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은 5위, 모두의 마블, 4위는 몬스터 길들이기, 3위는 애니팡2, 2위는 쿠키런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포도알 박쥐로 변신하는 뱀파이어 맛 쿠키와 그의 짝꿍 펫, 참나무 주스통의 등장! 신규 쿠키의 치명적인 매력을 느끼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웰컴 투 더 쿠키런! 2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 주 1위는 여전한 인기 캔디 크러쉬 사가가 차지했습니다. 4월 넷째 주 지랭크, 지금까지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순이었습니다. 4월 넷째 주 지랭크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쯤 되면 저희가 진행하는 게 있죠. 바로 이달의 지랭크입니다. 네, 4월 이달의 지랭크로 선정된 게임은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겠죠. 근데 4월 들어서 이게 1위가 된 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매번 이제 1위를 차지하는 게임이 좀 늦게 됐는데 이번 달은 편리한 팀 구성 그리고 URF 모드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의 호응을 얻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점수도 굉장히 높아서 85.4점이 나왔고 네. 화제성, 작품성, 그리고 대중성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독창성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대망의 또 이달의 지랭크 수상작이 됐습니다. 네, 지랭크 론칭 이후 25주 1위를 달리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인데 이번 수상은 정말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김준욱 기자가 얘기를 했듯이 좀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이달의 지랭크라는 게 당월 그 월에 가장 그 화제가 됐던 게임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번 패치도 너무 다양했던 것도 있었고 URF 모드가 특히 굉장히 유저들한테 굉장히 그 좋은 호응을 맞아요. 얻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만우절 이벤트이긴 하지만 사실 그걸 고정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어쨌든 이런 재미난 패치나 재미난 업데이트를 통해서 계속 유저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벌써부터 5월 이달의 지랭크는 어떤 게임이 수상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게임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게임 플러스는 LOL 올스타전 관계로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는 휴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목요일 밤 10시였던 게임 플러스 방송 시간이 변경이 되는데요. 3주 후 금요일 저녁 6시로 옮겨질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주간의 간단한 소식과 채용 정보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고의 전설을 꿈꾸며 모인 8영웅들의 대결 하스스톤 인비테이셔널. 하스스톤 인비테이셔널이 개최될 만큼 최근 인기 급부상 중인 온라인 전략 카드 게임 하스스톤. 인기 굳히기에 돌입한 걸까요? 하스스톤의 아이패드 버전 출시 소식이 들려와 화제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하기 가장 적합한 플랫폼을 저희가 항상 찾고 있는데요. 하스톤 같은 경우는 PC뿐만 아니라 이런 태블릿에서도 터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개발팀에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아이패드용 하스스톤은 4월 17일 출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스스톤의 아이패드 버전이 유저들을 사로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PC 버전하고 태블릿 버전 모두 게임 정보가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게임 내용이나 나의 기록들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블리자드에서 선보이는 첫 무료 게임이자 첫 태블릿 게임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와 똑같은 계정으로 즐길 수 있게 된 하스스톤.
유저들이 홀딱 반할만 하죠?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고요. 컨텐츠적인 업데이트도 있을 예정이고요. 또 여름에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유저들의 편의를 위해 나날이 발전하는 하스스톤. 전략 카드 게임, 이제 마우스가 아닌 손으로 즐겨보세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야심작 PS4. 전 세계 누적 판매량 700만 대를 돌파하며 콘솔 게임의 저력을 톡톡히 입증했는데요. 그 핫한 열기를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하면서도 의욕 불끈 샘솟게 만드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感動をですねできるだけ多くの人に共有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今回大学生を対象にした印刷広告のコンテストを企画いたしました。 PS4 광고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은 휴학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사실. フリップブックを制作していただくにはですね私が作る PS4 のストーリー仕上げ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ふうなことが今回の主題です。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는 소니 PS4 대학생 광고 공모전. 푸짐한 상금과 PS4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의 두뇌를 플레이해보세요. In death, I will love you forever. Your father, Thomas.